네, 맞아요. 지금 이곳, 이 숙소를 오늘까지만 제가 운영을 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운영자분께서 이곳을 운영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 인수인계, 계약서 이런 거는 다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잘 되는 숙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곳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확장성 측면이에요. 확장성 부분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좀 느꼈어요. 이런 거죠. 온라인 셀링 같은 경우는요, 마케팅을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의 완성도를 높일수록 10개 팔릴 게 30개가 팔리고 30개 팔릴 게 100개가 팔리고 이렇게 상단이 열려 있잖아요. 끝이 없죠. 근데 숙소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사진을 예쁘게 찍어도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그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최대한 많이 받아봤자 30일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내가 마케팅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사진을 아무리 예쁘게 찍어도 한 달에 50일 숙박 못 받잖아요. 하루에 두 팀한테 숙박 못 받잖아요. 이 부분에서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던 상황 중 하나가,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고 아무리 숙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도 그 객단가가, 숙소가 1박에 20만 원 하던 숙소를 1박에 100만 원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몇만 원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만 객단가 향상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도 한계성이 분명히 있음을 인식했고, 예약을 받는 횟수보다 거절하는 횟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더 많아질 때, 이때 확장성에 한계가 있구나, 네, 그런 거를 깨달아서 고민 끝에 이제 과감히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시간과 에너지를 청소만 하는데 사용하기에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청소를 하는 거 좋아하고 청소를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이 일은 사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후에 내가 지쳤을 때, 그때 돌아갈 곳이 많지 않을 때, 그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단순히 청소만 하는 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딪혀보자, 조금 더 과감해져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잘 되고 있는 숙소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무모하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되는 숙소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잘 되고 있는 숙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 많은 노력이라는 건 결국에 또 시간과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잘 되는 숙소를 유지를 하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에너지를 현상 유지하는 데 쏟고 싶진 않았어요. 단순히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 숙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매출을 아니까, 찍어봤으니까 그 이상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운영자분에게 맡기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조도 물 위에서 굉장히 막 우아하게 있는데, 물 아래를 보면 굉장히 열심히 물 위에 떠있기 위해서 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런 시스템 안에서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의 안정감을 느끼고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는 게,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게 더 리스크가 크고, 왜냐하면
이미 잘 되고 있는 숙소는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낡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잘 되는 숙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외부적인, 그냥 내부적인 요인 말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이유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미 잘 되고 있는 숙소지만 이 숙소에 의존하고 숙소에 종속되는, 그게 더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자 선택을 했어요. 그쵸. 청소업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숙소 운영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워낙 그 시스템화, 자동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셀링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이 자동화가 됐죠.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의 특이사항만 거의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스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숙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다가 맨 처음 생각한 게 로봇 청소기였어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서 효율성을 한 15% 정도만 증가해도 괜찮겠다. 로봇 청소기가 그래도 성능이 괜찮은 게 쓸기도 하고 또 물걸레 기능까지 올인원으로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15%는 자동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5%도 사실 아직 멀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청소업체 계약하는 거. 청소업체 계약을 통해서 제가 육지에 갔을 때나 해외에 갔을 때 계약된 그 업체를 통해서 업체들이 이제 청소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청소업체 계약도 결국에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숙소 운영에 있어서 청소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부예요. 일부 중에 일부지 청소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도 분명히 좋긴 하지만 자동화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한 게 위탁 운영 업체가 있어요. 이번에는 위탁 운영 업체는 청소업체랑 다른 점이 단순히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약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뭐 CS 응대도 해주고, 청소뿐만 아니라 예약 응대까지 이제 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업체보다도 확실히 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숙소 주인장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동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위탁 운영 업체도 완전한 자동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위탁 운영 업체가 말 그대로 숙소를 위탁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인 준비를 해주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태풍으로 돌담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돌담을 위탁 운영 업체가 그냥 세워주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폭설이 내렸는데 이 숙소로 들어오는 길목까지 제설 작업을 위탁 운영 업체가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면 여름철에 잔디 관리, 뭐 잡초를 뽑아준다거나 이런 것도 위탁 운영 업체가 해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숙소 운영을 할 때 주기적으로 뭐 오일스테인도 발라줘야 되고, 위탁 운영 업체가 오일스테인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라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특이사항, 유지 보수 관련된 특이사항은 결국엔 주인장인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쏟는 시간이 청소하는 시간만큼 많았어요. 네.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도 많은 부분 자동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결국에 숙소 주인장인 저도 끊임없이 이제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많이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한 게 이제 아예 이곳을 대신 책임지고 운영해줄 숙소 책임자를 구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로봇 청소기부터 해서 청소업체, 위탁 운영, 그리고 운영자를 구하는 거, 이렇게 갈수록 제가 가져가는 수익은 줄어드는 거죠. 네. 대신에 제가 가져가는 수익은 줄지만 저에게 확보되는 시간은 훨씬 늘어나겠죠, 갈수록.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이 숙소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반의 반토막도 안 될걸요? 네,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확보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으로 새로운 도전,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독자분들도 이곳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전부 다 와인 서비스를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서비스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곳에서 이제 저를 찾으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다른 숙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저를 찾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곳은 새로운 책임자분에게 이제 양도를 할 예정이라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했던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겠죠. 네. 잘 되는 숙소를 포기하고서 남는 시간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